요즘 젊은이들은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잘 모르죠.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서울시 금천구에 사는 김만수 씨는 올해 75세로 3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좁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시는데요. 이렇게 적은 돈으로 생활하기엔 서울의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 6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자려고 누웠을 때 들리던 옆방 젊은 부부의 말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벽이 얇아서 그들의 대화가 다 들리는데 그 소리조차 저에게는 미안이 됩니다. 혼자 사는 집에선 TV 소리 말고는 들을 것이 없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딸이 지난주에 가져다 준 반찬통이 보입니다. 이제 조금 상했지만 그래도 먹어야겠지요. 반찬 한 가지와 흰 쌀밥, 이게 제 아침 식사의 전부입니다. 아나운서가 날씨가 쌀쌀해질 거라고 말하네요. 내복을 챙겨 입어야겠습니다.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 추워도 보일러는 못 틉니다. 밥을 먹고 약을 챙겨 먹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한 달에 약값으로만 5만 원이 넘게 듭니다. 의료급여가 있어 많이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담입니다. 약을 먹고 난 후 작은 가방에 오늘 점심으로 먹을 김밥과 물통을 챙깁니다. 오늘도 제 일상이 시작됩니다. 열쇠로 문을 잠그고 나와 계단을 내려갑니다. 우리 원룸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아픈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이 정도 움직임이 제게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밖에 나오니 쌀쌀한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옷깃을 여미고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우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느리게 걸어도 20분이면 도착하니 제 하루 일과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동네의 골목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작은 슈퍼마켓 앞에 쌓인 새벽 배달된 우유와 신문들, 문을 열기 시작하는 세탁소, 아침 준비로 분주한 분식집. 이런 일상의 모습들이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길을 걷다 보니 지하철역이 보입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모르지만 같은 목적으로 여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료 지하철을 타고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이죠.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제 손에는 노인 교통카드가 들려 있습니다. 이 카드 덕분에 저는 서울 어디든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죠. 저는 맨 뒤쪽 칸을 선호합니다.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자리 잡기 좋기 때문이죠. 다행히 오늘도 빈자리가 있어 앉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치자 미소로 인사를 나눕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창문은 제게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역마다 다른 사람들, 다른 풍경이 펼쳐지니까요. 신림역에는 대학생들이 많고 강남역에는 정장 입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보며 제 젊은 시절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열차는 2호선 순환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제 계획은 한 바퀴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루에 몇 바퀴를 돌 때도 있는데 오늘은 점심시간에 신도림역에 내려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지하상가에 저렴한 김치찌개 집이 있거든요. 4,500원에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요즘 드물어요. 열차가 사당역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내리고 탑니다. 새로 탄 승객 중에는 중년 여성이 있는데 제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녀는 저를 힐끗 보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하철에서도 항상 휴대폰만 봅니다.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겁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반갑게 대답합니다. 한 바퀴 돌 예정이에요. 오늘은 신도림에서 내릴까 해요.
거기 지하상가에서 구경할 게 많아서요. 이렇게 우연히 시작된 대화가 저희를 이어줍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순희 씨, 78세로 저보다 3살이 많습니다. 역시 독거노인으로 강서구에 사신다고 합니다. 그녀도 저처럼 매일 지하철을 타고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해서 못 견디겠어요. TV는 볼 것도 없고 자녀들은 바빠서 전화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지하철에서는 구경할 것도 많고 가끔 이렇게 말동무도 생기니까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집에만 있으면 벽하고만 이야기하게 돼요. 여기서는 사람 구경이라도 하니까 덜 외롭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건강 이야기, 약값 이야기, 물가 이야기, 서로의 고민을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열차는 계속해서 역을 지나갑니다. 신림, 대림, 구로 디지털 단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조금씩 바뀝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는 회사원들이 많이 타고 대림역에서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탑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저희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박순희 씨와 저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시장에서 옷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말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 공감대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잘 모르죠.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박순희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열차가 신도림역에 도착합니다. 박순희 씨가 일어나며 말합니다. 여기서 내릴게요. 같이 내리실래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원래 계획은 한 바퀴 돌고 내릴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말동무가 생긴 것이 반가워 함께 내리기로 합니다. 사람들로 붐비지만 우리는 천천히 에스컬레이터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박순희 씨가 말합니다. 신도림역 지하상가에 가면 옷도 구경하고 구두도 볼 수 있어요. 가격도 강남보다 훨씬 싸고요. 이렇게 저는 오늘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TV만 보며 지냈다면 느끼지 못했을 작은 행복입니다. 신도림역 지하상가는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저와 박순희 씨는 천천히 상가를 거닐며 이런저런 물건들을 구경합니다. 박순희 씨는 옷가게에 들어가 블라우스를 보더니 한숨을 쉽니다. 예쁘긴 한데 3만 원이네. 이번 달은 약값이 많이 나와서.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3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그저 구경만 하고 나오는 길에 작은 문구점 앞에서 박순희 씨가 멈춰 섭니다. 여기 볼펜 좀 사야겠어요. 손주들 편지 쓸 때 쓰려고요. 박순희 씨가 문구점에 들어가는 동안 저는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다리가 아프네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는데 학교 단체복을 입은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소풍이라도 가는 모양이에요. 그 활기찬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저는 시계를 보니 11시 30분입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됐네요. 여기 근처에 싼 식당 알아요. 같이 가실래요? 우리는 지하상가 구석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향합니다. 할매 청국장이라는 간판이 걸린 이 집은 청국장찌개가 5,000원입니다. 오늘은 밖에서 사 먹는 날이니 김밥은 내일 먹기로 합니다. 식당에 들어가자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몇몇 보입니다. 아마 저희처럼 지하철을 타고 시간을 보내다 온 분들 같습니다.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아 청국장찌개 둘을 주문합니다. 사실 저는 집에서 밥 해 먹기가 힘들어요. 혼자 먹으려니 귀찮기도 하고 뭘 해도 맛이 없어서. 박순희 씨가 말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맞아요. 혼자서 먹으려면 의욕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라면 끓여 먹을 때가 많아요. 청국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보통 크기의 뚝배기에
청국장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간단한 나물 하나뿐이지만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뜨거운 밥과 함께 청국장을 한 숟가락 떠먹으니 몸이 따뜻해집니다. 맛있네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네,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박순희 씨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모두 지방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명절에만 가끔 보는데 그마저도 요즘엔 바빠서 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자식들이 있지만 다들 자기 삶에 바빠서 자주 볼 수 없다는 이야기요. 그래도 이해해요. 젊은 사람들은 일하느라 바쁘니까. 우리도 그때는 그랬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 외로움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어디로 갈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박순희 씨가 제안합니다. 홍대 입구역에 가볼까요? 거기 젊은이들 구경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그 제안에 기꺼이 동의합니다. 홍대 근처는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곳이라 구경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만수 씨는 지하철 타고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봅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니까 3년 정도 됐네요. 처음에는 그냥 집 근처만 다녔는데 점점 범위를 넓혀서 이제는 서울 전역을 다녀요. 박순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선 뭘 사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지하철은 그냥 타고 있기만 해도 되니까 좋아요. 지하철이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역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거닐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로 가득한 이 거리는 마치 다른 세상 같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이들, 독특한 헤어스타일, 여기저기서 들리는 음악 소리.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박순희 씨가 감탄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때랑은 많이 다르죠.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여유를 누릴 수 없었으니까. 우리는 카페 앞을 지나갑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펴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사람들은 뭐 하는 걸까요? 박순희 씨가 궁금해합니다. 아마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홍대 거리를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 다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쉬기로 합니다. 공원에는 젊은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우리는 각자의 젊은 시절을 회상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저렇게 데이트도 많이 했었는데. 박순희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떠올립니다. 그때가 좋았죠. 아내랑 남산 자주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행복한 시간이었네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우리는 각자의 추억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순희 씨가 말합니다. 아, 저기 좀 봐요. 저 할아버지도 우리처럼 지하철 타고 시간 보내는 분 같아요. 제가 시선을 돌리니 정말 우리와 비슷한 연배의 할아버지가 공원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는 지하철 노선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갑니다. 혹시 지하철 노선 찾으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아, 네. 강남역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에게 길을 알려주었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기철 씨, 79세로 마포구에 사신다고 합니다. 역시 홀로 사는 노인이었고 우리처럼 지하철을 타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매일 이렇게 돌아다녀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거든요. 정기철 씨의 말에 우리는 깊이 공감합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난 세 사람은
함께 강남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정기철 씨가 거기 근처에 저렴한 국수집을 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기철 씨는 과거에 택시기사였다고 합니다. 35년간 택시를 몰았고 은퇴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서울의 거의 모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이도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주요 도로는 다 기억하고 있죠. 정기철 씨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지하철은 점점 붐비기 시작합니다. 학교가 끝난 학생들과 일찍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리를 양보하고 문 근처에 서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지만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제게 자리를 양보하려 합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 친절한 제안에 저는 감사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학생. 곧 내릴 거예요. 사실 곧 내릴 예정은 아니었지만 어린 학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박순희 씨가 제게 속삭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참 착해요. 우리 때는 어른에게 자리 양보하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오히려 더 고맙게 느껴지네요. 지하철이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함께 내려서 국수집으로 향합니다. 정기철 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니 작은 골목에 위치한 국수집이 나타납니다. 할머니 손칼국수라는 간판이 걸린 이 집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기 칼국수가 4,000원인데 양도 많고 맛있어요. 매일 오는 건 아니지만 이 근처에 올 때마다 들러요. 정기철 씨가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주인 할머니가 보입니다. 그녀는 우리보다 더 연세가 많아 보이는데도 부지런히 칼국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국수 3그릇을 주문합니다. 여기 단골이세요? 박순희 씨가 정기철 씨에게 물어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몇 년 됐어요. 주인 할머니도 저를 알아봐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쫄깃한 면발, 그리고 간단한 채소가 들어간 칼국수입니다. 처음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습니다. 집에서는 이런 맛을 내기 어렵죠. 정말 맛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기철 씨에게 말합니다. 그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웃습니다. 이런 정보는 공유해야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저렴하고 맛있는 집이 중요하니까요. 칼국수를 먹은 후 우리 세 사람은 잠시 강남역 주변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강남역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특히 저녁 시간이 가까워 오니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을 보니 제 젊은 시절이 떠오릅니다. 저도 예전에 강남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빌딩이 많지 않았지만요. 제가 말하자 정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제가 택시 운전할 때만 해도 강남은 지금보다 훨씬 한산했어요.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운전하기 힘들 것 같아요. 박순희 씨는 쇼핑몰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경만이라도. 우리는 동의하고 쇼핑몰로 들어갑니다.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니 우리가 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트 하나가 30만 원이 넘습니다. 제 한 달 생활비와 같은 금액이죠. 요즘 물건값이 정말 비싸네요. 박순희 씨가 한숨을 쉽니다. 30만 원이면 저는 한 달을 살 수 있는데. 정기철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어차피 살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별로 없어요.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게 줄어드니까요. 쇼핑몰을 나와 우리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녔더니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쑤십니다. 정기철 씨가 제안합니다. 이제 집에 갈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가보실래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집에 가면 또 그 텅 빈 원룸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걸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네요. 박순희 씨도 동의합니다. 저도요. 재미있었지만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내일 또 나와야 하니까요. 정기철 씨가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럼 내일도 만날까요? 아침 9시에 서울역 어떠세요? 거기서 만나서 다른 곳도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박순희 씨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기대가 됩니다. 좋아요. 서울역에서 만나요. 우리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오랜만에 새 연락처가 생겼네요. 집에 돌아가는 길은 항상 쓸쓸했는데 오늘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금천구로 돌아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의 풍경이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아침에 혼자 집을 나설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뜻밖의 만남이 있을 줄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내일 먹을 김밥과 우유를 사야 했거든요. 슈퍼에서 우유를 고르는데 옆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같은 원룸에 사는 김 할머니였습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오늘도 지하철 타고 다니셨어요? 김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그녀는 제가 매일 아침 일찍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재미있었어요. 같이 다닐 친구들도 만났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김 할머니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정말요? 그거 참 좋네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 할머니도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아마 그녀도 외로움을 많이 느낄 테지요. 그럼요. 내일 아침 8시에 역 앞에서 만날래요. 서울역으로 같이 가요. 김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럴게요. 8시에 역 앞에서 뵐게요. 이렇게 저는 하루 만에 3명의 새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건 정말 오랜만의 느낌입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여전히 차갑고 적막한 원룸이 저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적막함이 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의 만남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저녁으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TV를 틀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노인 복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TV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박순희 씨의 웃는 모습, 정기철 씨의 친절한 태도, 그리고 내일 함께 갈 김 할머니까지.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이 들 것 같습니다. 새벽에 문득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깊은 잠을 자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밤에 깨도 옆에서 잠든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안정을 찾곤 했었는데 그 생각을 하니 문득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가 그립습니다. 여보, 나 오늘 새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아내에게 말하는 것처럼요. 내일도 그 사람들 만나기로 했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살아있다면 분명 기뻐했을 거예요. 항상 제가 사람들과 어울리길 원했으니까요. 그녀는 제가 은퇴 후에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자주 말했었습니다. 새벽녘에 다시 잠이 들었고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깔끔한 모습으로 새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몇 년 전에 자녀들이 선물해준 깔끔한 점퍼가 있었습니다. 약을 챙겨 먹고 김밥과 물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 우유도 마셨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인지 식욕도 있네요. 집을 나서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날씨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런 날 혼자 집에만 있었다면 정말 아까웠을 거예요. 약속대로 8시에 역 앞에 도착하니 김 할머니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은 것 같았습니다. 분홍색 스카프를 메고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할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가 인사를 건넵니다.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너무 기대돼서 일찍 일어났네요. 김 할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김 할머니에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박순희 씨와 정기철 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다녀온 곳들, 먹었던 음식까지. 김 할머니는 흥미롭게 들으며 자주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겠네요. 저도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지루했거든요. 이런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김 할머니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왔습니다. 중앙대 앞실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놀랍게도 정기철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제가 인사를 건넵니다. 정기철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기대가 돼서 일찍 나왔어요. 오, 새 친구도 오셨군요? 저는 김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네, 제가 사는 원룸에 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김명숙 씨라고 합니다. 정기철 씨와 김 할머니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순희 씨도 도착했습니다. 그녀도 새 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모두 오늘의 만남을 기대하고 준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다 모였네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정기철 씨가 물었습니다. 박순희 씨가 제안합니다. 경복궁 어떨까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잖아요. 65세 이상은 입장료가 없으니까요. 모두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금방 가까워질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20년 넘게 서울에 살았는데 경복궁은 제대로 구경한 적이 없어요. 김 할머니가 수줍게 고백합니다. 항상 바쁘게 살다 보니 관광지는 오히려 잘 가지 못했거든요. 정기철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저도 그래요. 택시 운전하면서 관광객들 많이 태워다 줬지만 정작 제가 구경하러 간 적은 별로 없어요. 이제라도 가보는 거죠. 지하철이 경복궁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늘의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 넓은 고궁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 입장이라 신분증만 보여주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서울에 살면서도 경복궁은 제대로 구경한 적이 없었어요. 김명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기철 씨가 근정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조선시대 왕이 외국 사신을 만나던 곳이에요. 택시 운전하면서 틈틈이 역사책을 읽었다는 정기철 씨는 의외로 경복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시간을 보내러 온 노인들이 경복궁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대부분 무료 입장이 가능한 노인들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정말 외로웠는데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곳도 구경하니 좋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순희 씨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려고 지하철 탔는데 이렇게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되다니. 점심때가 되어 인사동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정기철 씨가 고집을 부려 오늘은 자기가 전부 사겠다고 했습니다. 새 친구들을 만난 기념으로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남산타운은 어떨까요? 노인 할인도 있을 거예요. 박순희 씨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남산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새 친구들과 그곳에 갈 생각에 설렜습니다. 서울역에서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김영숙 할머니와 저는 같은 방향이라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김영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오늘처럼 새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많은 노인들이 저처럼 지하철을 타고 시간을 보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